이제야 좀 덜해졌겠지만 과거에는 사실 중국에서 우리 상표를 정말 고스란히 베껴간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한 팥빙수 브랜드 간판도 그랬고요. 커피 체인도 기억이 나고 그런 곳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내가 만든 상표인데 이거 읽어서 키웠는데 누가 가로챈다.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게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막막하실 텐데 특허청이 피해 기업 53곳을 모아서 공동소송을 지원을 하고 한 변리사가 기업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중국에서 53전 53승을 기록한 이분은 변리사라기보단 장군님이신데요. 그런 변리사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중국이요. 이 특허 법률 소송에서 이기기가 만만치가 않은 나라인 것 같은데 일단 변리사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가서 이겼다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변리사 뭐 하는 직업입니까? 네, 변리사는 우리가 이제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이 지식재산권의 등록 또는 뭐 분쟁에 관한 법률 대리를 하는 이제 유사 전문 법률 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 이런 거 뺏겼을 때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가서 53전 53승을 기록했다. 제가 변리사님 TV에서 뵀어요. 아, 예. 퀴즈 내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그런데 승률이 이게 가능한 승률인지 모르겠는데 중국과의 상표권 분쟁 이야기, 현장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중국 관련된 일을 시작할 때는 한참 이제 한류 열풍이 불 때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에서 이제 한류 콘텐츠들이 이제 큰 성공을 거둘 때였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별했던 것이 바로 그 드라마 중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렇군요. 천송이 씨 나왔던.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치맥인데. 뭐 이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사에서 이제 한국의 굉장히 많은 외식 문화들, 특히 이제 뭐 치킨에 맥주를 마신다거나 또 한국의 뭐 화장품, 패션 브랜드들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단순히 이제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그냥 소비하는 수준에 떠나서 한국의 산업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나 외식 문화라든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보통 이 하나의 산업이나 뭐 이런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가 진출하면 그거를 보호해주는 권리가 있어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권리가 상표권인데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중국하면 약간 지식재산 보호가 잘 안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짝퉁의 천국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상표 출원을 이렇게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다. 네, 돈만 들고 보호도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근데 이제 중국의 많은 이제 이 상표 브로커들이 이제 그런 허점들을 좀 노린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긴 했는데 이 상표 보호가 제대로 안 된 그 허점을 타서 이 상표 브로커들한테 대량으로 이 상표권들을 선점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넘어갔던 브랜드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대충 힌트 주시면 알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뭐 유명한 아까 말씀하신 네. 팥빙수 브랜드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다 선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예. 치킨, 빵 이런 것들 다요. 뭐 제과점 뭐 할 거 없이 다 뭐 선점됐고, 그다음에 화장품 브랜드들,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들, 이 세 가지 산업이 주요 타겟이었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 별에서 온 그대가 굉장히 히트를 쳐서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요 별에서 온 그대 제 대학원 친구가 만들었거든요.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친 다음에 중국에서 나왔던 드라마 제목이 요런 게 있었습니다. 별에서 온 상속자들. 약간 기시감이 있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이슈도 네. 되고 그랬었는데 네. 방금 말씀 중에 상표 브로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이게 네, 뭐 네.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이 상표 브로커들은 이 중국에서 이제 상표 출원을 먼저 미리,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먼저 상표 등록을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상표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상표 등록 안 해놓은 기업들의 허점을 타서 미리 자기가 등록을 해놓고 그 상표권을 갖다가 이제 파는 거죠. 양도 대가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 제도에는 선출원주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네. 제도인데요. 이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먼저 상표를 등록해놓고 이제 그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한테 뭐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할 거면 나한테 로열티를 내거나 또는 상표를 이제 거액을 주고 사가라 이런 걸 요구하는 전문적인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트를 아마 SNS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너무하더라고요. 고스란히 그대로 베껴놓은 정말 그 인테리어나 아니면 그 회사 로고까지 그대로 베낀 곳들이 많던데 이게 선착순이라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잘못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피해 사례들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하면 뭐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뭐 중국의 이제 유명한 타오바오나 이런 몰들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중국의 이런 쇼핑몰들, 백화점들이 상표권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상표 출원을 이제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미 자기네 브랜드가 똑같이 이제 베껴져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표 브로커들이요, 기업들한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래서 상표를 좀 양도해달라, 네.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접촉을 하면 보통은 뭐 한 10억에서 한 20억 사이를 요구해요. 10억에서 20억 원이요? 네. 원래 내 건데. 네네네. 저도 실제로 한 기업이 이제 이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양도 협상을 하러 중국의 대련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14시간 정도의 협상을 해서 한 10억 정도의 협상을 해서 이제 사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10억 원 주고 사온다. 이게 참 너무 속상하긴 한데 한 20억 원 불렀는데 반을 깎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네. 과거에 제가 그 변호사님 인터뷰 내용을 변리사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다. 현장에서 상황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떤 소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네. 중국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편향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그 여전히 그 관시라고 하는 그 관계. 불공정한 어떤 네.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들을 예측치 못하게 바꾸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게 중국에 있는 재판부도 꼼짝 못하게 기존에 있는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판례라든가 이런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도저히 뒤집을 수 없게 이제 네. 증거 구성을 잘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또 중국의 현지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를 또 대리해 줄 수 있는 그쪽의 현지 변리사를 잘 선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런 관시나 이런 어떤 불공정한 관행에 의해서 재판부가 휘둘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증거조사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후배 변리사 한 명하고 중국 직원하고 이제 같이 3명이서 갔었어요. 근데 네. 중국의 상숙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그 상해 근처의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제 마치 이제 제가 변리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제품을 이제 사러 온 한국의 무역회사 바이언줄. 예, 네. 그렇게 위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굉장히 어두컴컴한 이제 지하 창고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둡다. 네. 그래서 뭐 신분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 신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발각이 됐으면 아마 굉장히 위험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았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서 그냥 증거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를 했다. 네. 위험한 상황도 많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계속 중국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점점 좋아지겠죠. 그쪽도 IP 관련해서 좋아질 텐데 이런 분쟁에 우리 기업들이 휩싸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중국 상표 브로커 문제는 상당히 많이 연구도 되어 있고 네. 승소 사례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 중국인들이 외국 기업의 브랜드만 이렇게 선점해서 상표 브로커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국 내 유명한 자국 내 기업들의 그러겠죠. 브랜드들도 그렇게 많이 네. 훔쳐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분야는 이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치면서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논리나 이런 어떤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돈 주고 사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셔서 실제로 증거들이나 이런 논리들을 잘 구성하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우선 그렇게 이제 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미리미리 상표 출원이나 뭐 이런 특허 출원 같은 거 하셔서 피해를 미리 안 입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 한 10억 원씩 주고 사오던 상표권 요거 관련해서 막 그 가격 협상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쪽이 있으면 일단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 조언으로 들을게요. 지금까지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